올바른 성경 해석을 위한 지적인 독서법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미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모티머 애들러는 지적인 독서법에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4강에서는 독서의 1수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적인 읽기가 1수준입니다. 영어로는 Elementary Reading입니다. 독서의 초보적인 기술로서 책을 읽는 기본적인 훈련을 받고 1차적인 독서 기술을 습득한 수준입니다. 특별히 이 수준에서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완전히 터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독서, 읽기 학습의 단계를 이미 거쳐왔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수준의 기초적인 읽기의 4단계를 모티머 애들러는 얘기하는데요. 1단계는 읽기를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 준비 단계를 거쳐서 2단계에서는 중요한 단어를 하나하나 암기하고 또한 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제 단어를 거의 숙달할 정도까지 가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그 단계에 이어서 3단계는 이제 어휘력이 증대되는 단계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단어를 접했을 때 맥락이나 문맥을 활용해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단계를 3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술들이 익혀진 상태에서 끊임없이 정렬하고 강화시키는 지 알고 닦는 4번째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단계를 어떻게 거쳐왔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읽기 준비 단계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모국어를 부모로부터 주변 사람들을 듣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읽는 법을 배우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림책을 보거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요. 특히 요즘 같은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있지요. 최소한 단어를 보고 기억한 후에 글자를 조합할 수 있을 정도의 신체적, 지적, 언어적, 개인적 준비가 되는 단계가 1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는 눈과 귀가 제대로 발달돼야 되겠죠. 지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거를 깨우칠 수 있을 만큼 지능적인 부분과 함께 언어 능력 발달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정확한 순서에 맞추어서 문장들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 능력이 1단계에서 발달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함과 동시에 이제 그에 맞춰서 글을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죠. 개인적 준비는 이제 유치원이나 다른 동료들과 협동한다라든지 또한 선생님의 얘기에 집중한다라든지 또한 그 선생님의 지침,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능력이 길러지는 단계가 1단계 읽기 준비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혹 읽을 준비가 되지 않은 아이에게 억지로 읽기를 가르치려고 시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이는 실정을 느끼고 이러한 일로 인해 나중에 학교에 가거나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도 읽기를 좋아하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읽을 준비가 되지 않은 아이에게 읽기를 가르치려 하게 되면 조급해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읽지를 않고 독서 습관이 길러지지 않은 이유 중에 이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2단계, 단어의 숙달 단계로 들어가죠.
보통은 시각적으로 구분이 되는 단어 학습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단어를 1년쯤 지난다 하게 되면 깨우치기 시작했을 때 무려 3, 400개 이상의 단어를 깨우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어를 암기하고 단어에 숙달돼 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앞뒤의 맥락이나 어떤 실마리를 이용해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소리를 알아내어 단어를 읽는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놀라운 것은 이 시기가요, 깜짝 놀랄만한 신비로운 일들이 생기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2, 3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인간 말고 요즘에는 더 나이가 어려지겠습니다만은 어린 나이, 7세 미만의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를 깨닫는 존재가 있냐는 것입니다.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지적인 위협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3단계로 갑니다. 단어를 숙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어휘력이 증대가 됩니다. 어휘력 증대와 함께 맥락이나 문맥을 활용해서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 맥락을 통해서 처음 보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내는 기술이 3단계에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3단계는 스스로의 목적과 호기심에 따라서 학교의 교과서만이 아니라 과학이나 사회, 문학 이런 쪽에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장르에 걸쳐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야를 두루 섭렵하는 과정에서 어휘력이 엄청나게 증대되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맥락과 문맥을 활용해 가면서 단어의 의미를 깨우치는, 특별히 호기심 충족을 위해서도 책을 봅니다마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생들은 자신만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혼자서 아주 재미있게 책을 읽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그 4단계는요. 이미 습득한 기술들, 3단계까지의 습득한 기술들을 세밀하게 갈고 닦으면서 강화하는 시기가 4단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읽은 것을, 그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서 그 독서 경험을 토대로 완전히 소화시켜서 어떤 글을 읽을 때 나왔던 개념들을 다른 글을 읽을 때 그것을 상호 연계시켜서 파악하기도 하고 동일한 주제에 대한 서로 다른 저자들의 관점들을 상호 비교해가는 단계, 여러분 4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시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과연 학교 교육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될까요? 오트 매들러는 이 책이 1972년쯤에 나왔기 때문에 오래됐습니다만은 이렇게 연계시켜서 얘기합니다. 1단계는 유치원 이전 단계, 유치원까지 포함해서요. 2단계를 하게 되면 초등학교 1학년쯤. 물론 한참 요즘에는 나이가 더 어려졌지요. 3단계는 여러분 초등학교 고학년부터입니다. 어휘력이 증대가 되게 되고 다양한 분야와 장르의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교를 거쳐가면서 정년하게 되고 강화시켜서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한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흔히 문맥률을 따집니다만 기능적 문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기능적 문맥을 벗어난 단계는 1 수준에서 3단계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 된다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교통 표지판을 보면서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서식이 요구하고 있는 그 빈칸들을 나름대로 채울 수 있는 능력이 길러졌을 때 기능적인 문맹 단계를 벗어났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게 되면 이런 질문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음 먹은 대로 책을 골라서 읽으면서 자신만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단계는 과연 몇 단계쯤일까요? 그게 여러분 4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쯤 들어간다 하게 되면 적어도 성숙한 독자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이러한 기초적인 읽기 수준에서 멈추어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라든지 아니면은 조카들 보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0대 초기에 이렇게 책을 읽는 단계에 성숙한 독자의 문턱에 다다라야지만이 평생 동안 계속해서 더욱 성숙하게 책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한 이상적인 단계에 이런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 하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는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러한 지적인 독서법을 배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1수준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는 것도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는 것이죠. 배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독서 능력이 함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좋은 고등학교 교육은 효과적이고 분석적인 독서 능력 함양을 위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3수준을 바로 얘기를 하고 있지요. 훌륭한 대학 교육은 4수준의 synoptical reading, 통합적 독서 능력 함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수준, 기초적인 읽기의 4단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 3단계, 4단계가 2수준, 3수준, 4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요. 또한 그것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2수준, 3수준, 4수준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수준, 3수준, 4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1수준의 올바른 기초적인 읽기 단계를 밟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1수준의 기초적인 읽기의 4단계를 올바로 거치지 않는다 하게 되면 일종의 2수준, 3수준, 4수준은 그야말로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기초적 읽기에 숙달하고 1수준이에요. 4단계였습니다, 여러분. 읽기 준비 단계를 거쳐서 단어를 우리가 암기하고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단어에 숙달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는 3단계에서는 어휘력이 증대가 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단어를 접했을 때 문맥이나 맥락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 3수준에서 3단계에서까지 읽힌 독서의 기술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로는 중고등학교 그것을 지속적으로 정렬하고 그걸 강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1수준의 기초적인 읽기에 숙달하지 못한다 하게 되면 2수준, 3수준, 4수준의 지적인 독서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올바로 깨닫고 우리 스스로도 1수준부터 차근차근 올바른 학습을 해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성경 해석을 위한 지적인 독서법에서의 1수준을 적용시켜 봅시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과 신약의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거든요. 여러분, 언약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또한 개신교의 이신칭 의를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런 것처럼 이 수준 1단계를 거쳐서 1수준의 2단계, 3단계 단어와 어휘력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와 어휘력으로 증대되지 않는다 하게 됩니다. 올바른 성경 해석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은 집에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올바로 깨우치시기 위해서 성경 사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일반 사전이 아니고요. 성경의 단어들은 분명히 일반적인 단어와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경 사전 한 권 정도는 가지셔야지만이 1수준의 2단계, 3단계를 올바로 거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마치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단어 하나를 깨우쳐가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 하게 되면 올바른 성경 해석이 과연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